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법에 걸린 숲 주변에 있는 백설왕국이라는 곳에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흩날리며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백일몽을 꾸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거센 바람 때문에 여왕이 가장 아끼는 빨간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그 손수건은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눈사람의 머리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여왕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몇 달이 지나고 그 마음씨 착한 여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9달이 지나고 왕과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람이 이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어렸을 때 마음씨 착한 여왕이 죽어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백설공주의 아빠는 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왕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무시한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나의 여왕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아빠인 왕은 백설공주를 꼭 안아준 후 그의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슬퍼하지 마라 공주, 곧 돌아오마. 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순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여,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막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쉬.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어떡해! 어머나!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7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우린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공주님? Snow White is my name. I'm far away from the castle today. I stare at the sky and speak to my mother. She is now among the stars. I have found happiness in this forest. My little friends protect me here. Their tiny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앤투안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앤턴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7 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워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든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던카브는 보초를 사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앤투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지요.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잔디를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전에는 백설공주와 앤투안 왕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멀지 않은 산 뒤의 어두운 동굴 안에는 사악하고 음흉한 여왕 헬라가 살고 있었답니다. 여왕과 하인 덩카브는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추방되어 쫓겨났지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이번엔 아무도 날 막지 못할 거야. 백설공주에게 복수하고 말 테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여왕 폐하. 덩카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누구지? 여왕님이야말로 이 모든 곳에서 그것만 제외하면 멍청한 덩카브, 당연히 내가 돼야지. 나는 마법 거울을 다시 만들고 말 거야. 어둠의 마법 숲을 찾아내겠어. 헬라 여왕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마법의 거울은 성의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헬라 여왕은 새로운 마법 거울을 만들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녀는 마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야만 했답니다. 제일 먼저 나뭇잎, 마법의 분홍색 꽃봉오리, 그리고 늪에 떠있는 돌멩이들을 모았어요. 여왕의 책에 써있는 대로 이것들을 400도에서 20분간 펄펄 끓여야 했죠.
마침내 검은 물에서 더욱더 새롭고 강력한 힘을 지닌 마법 거울이 만들어졌어요. 검은 거울아, 깨어나라. 작고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친구들이 사는 숲을 보여다오. 덩카브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색 돌들과 뾰족한 보라색 틀에 둘러싸여 있는 새로운 마법 거울이 그의 눈앞에 둥둥 떠 있었으니까요. 거울은 그 난쟁이의 숲을 보여줬고 그 모습은 곧 어둡고 무섭게 변해갔어요. 여왕은 거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죠. 검은 거울아, 난쟁이 숲을 바꿔버리고 그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그 사이 하루 종일 일했던 7 난쟁이들이 광산 밖으로 차례차례 나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에이스, 그리고 샤이, 앵그리, 실리, 큐리어스, 졸리와 레이지까지. 정말 너무 긴 하루였어. 맞아, 이제 좀 쉬자고. 난 이제 낮잠이나 자야겠어. 그건 안 돼. 일어나. 지금 쉬면 안 돼. 저녁이 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단 말이야. 난쟁이들이 나란히 집으로 향했어요. 실리가 줄의 맨 끝에서 걷고 있었죠. 그는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글쎄 까마귀의 입에 빛나는 돌이 하나 있지 뭐예요. 실리는 집에 가는 걸 잊고 까마귀 입속에 빛나는 돌을 가지려고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위로. 실리가 막 까마귀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까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런데 나뭇가지들이 실리를 둘둘 감아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초록색 모자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다른 난쟁이들은 실리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이제 큐리어스가 제일 뒤에서 걷게 되었죠. 그는 맛있는 파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파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답니다. 마법의 숲은 그를 나뭇가지 바로 앞으로 이끌어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숲의 마법 향기가 그를 감싼 후 어디론가 멀리 보내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곤 큐리어스의 노란 모자뿐이었죠. 나머지 난쟁이들은 마침내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 성안의 백설공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인 7 난쟁이들을 위해 왕국의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자님, 7 난쟁이 친구들을 만나러 숲으로 가야겠어요. 조심해야 해요. 사악한 헬라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요. 사랑해요, 공주. 백설공주는 숲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떠났어요. 그때 아름다운 새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내려앉더니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겠어요? 새는 백설공주를 따라오게 하려고 저 멀리 날아올랐어요. 널 따라오라는 거지? 알았어, 따라갈게, 작은 새야. 백설공주는 그 새를 따라가던 중 나뭇가지에 걸려 흔들리는 초록색 모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실리 모자인데? 실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공주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가시덤불 허브 위에서 노란 모자를 발견했어요. 저건 큐리어스의 모자일 텐데?
공주와 알록달록 예쁜 새는 재빨리 7 난쟁이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를 만난 난쟁이들은 희망을 찾은 듯 했죠. 이렇게 오시다니 기뻐요. 실리와 큐리오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서 그들을 찾아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마도 헬라의 덫에 걸려든 것 같아요. 그들의 모자예요. 실리와 큐리오스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을게요. 백설공주, 에이스, 졸리와 앵그리는 그들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 멀리 산속 여왕의 사악한 동굴 안에서 헬라와 그녀의 시종인 덩카브는 실리와 큐리오스를 쇠창살로 만든 우리에 가두었죠. 백설공주를 도운 죄로 벌을 받게 될 거야. 어둠의 숲속에서 죽여버릴 거거든. 헬라는 사악한 거울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검은 거울아, 검은 거울아,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을 찾아라. 밝고 따뜻한 것들은 모두 없애버려.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새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커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지 뭐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어둠을 뚫고 전진했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산속을 찾아 헤맸어요. 그 새도 역시 난쟁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주었죠. 절벽의 끝에서 사악한 헬라는 백설공주와 다른 난쟁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헬라는 폭풍 때문에 그들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되었겠지. 네, 준비됐습니다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정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쉬지 않고 산으로 올랐어요. 거의 정상에 다다르자 동굴의 입구가 보였죠. 실리와 큐리오스가 절벽에 매달린 채 쇠창살에 갇혀져 있지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구해줄게. 조심하세요. 검은 거울이요. 헬라가 동굴 안에 검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덩카브가 쇠창살 우리를 지키고 있었고 난쟁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을 구할 영리한 계획을 세우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지요. 그때 앵그리가 몰래 덩카브 뒤로 다가가서 그의 머리 위에 커다란 자루를 씌웠어요. 졸리는 우리를 묶은 줄을 풀었는데 우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덩카브의 머리에 부딪혀 덩카브를 기절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덩카브 목에 그 열쇠가 있어. 바로 그거야. 잘 봐. 그걸 잡아. 우리를 열어줘. 졸리는 덩카브의 목에서 열쇠를 가져다가 재빨리 우리를 열었고 마침내 졸리와 큐리오스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안에는 백설공주와 사악한 여왕 헬라가 마주하고 있었어요. 헬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아름다워질 순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다면 마음부터 바꾸세요.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악한 헬라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어요. 그녀는 마법을 써서 눈이 빨개지고 손가락도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로 변했지요. 하지만 그 뒤엔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돕기 위해서 몰래 와 있었어요. 헬라가 백설공주를 향해 다가서며 그녀를 점점 검은 거울 속으로 몰아갔어요. 거울 속으로 들어가거라, 백설공주. 넌 어둠의 숲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야. 그 순간 실리가 키 큰 헬라 앞으로 몰래 다가갔고 다른 난쟁이들은 헬라를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헬라가 넘어지며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뭐예요? 그때 덩카브가 깨어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울 옆에 백설공주가 서 있었어요. 구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디어 모두 갇혔어요. 난쟁이들은 무척 기뻐하며 백설공주를 안아주었답니다. 백설공주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이걸 없애버려야 해요. 난쟁이들과 공주는 절벽 아래로 헬라가 만든 그 마법의 거울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어서 집으로 가요. 마침내 실리와 큐리어스는 행복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옛날 옛적 저 먼 곳에 백설공주님과 앤투안 왕자님이 살고 있는 가장 빛나는 커다란 왕국이 있었어요. 그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죠. 아침마다 왕자와 공주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점심이 되면 말을 탔고 저녁엔 왕궁의 홀에서 함께 춤을 추며 행복하게 살았죠. 너무나 아름답군요. 당신은 저의 빛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도 별처럼 빛나는걸요. 그 사악한 헬라 여왕이 추방된 이후로 마침내 그들의 왕국은 평화를 찾게 되었죠. 그렇게 추방된 헬라 여왕은 어둠의 숲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독이 든 진흙으로 그녀만의 성을 지어 살았어요. 헬라의 777 못한 하인 덩커브는 여전히 복종했고 여왕은 마법 구슬로 백설공주를 염탐하곤 했어요. 구슬아 구슬아 백설공주를 보여다오. 난 정말 미워 죽겠어. 내가 너의 소중한 왕자님을 부셔버리면 넌 슬픔으로 가득 차버리겠지? 그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워서는 안 돼. 여왕님, 누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보다도 아름다우세요. 나가버려. 네 못생긴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고. 사악한 여왕은 수정구슬로 왕자가 성을 나서는 것을 보았어요. 헬라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죠. 그리고는 바닷속에 갇혀있는 마법 거울을 불렀어요. 거울아 거울아, 어둡고 둥글고 납작한 거울아, 어서 빨리 보이지 않는 덫처럼 왕자 앞으로 가거라. 깊은 바닷속 검은 마법의 거울은 바다에서 나와 왕자가 가는 길 앞으로 갔어요. 보이지 않게 모습을 바꿔서 왕자님에게는 덫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왕궁에서는 백설공주의 가장 가까운 친구 7난쟁이가 광산으로 일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매일 아침 백설공주는 7난쟁이들에게 다정한 키스로 배웅해 주었어요. 다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왕자는 7난쟁이들에게 광산의 광물을 파도록 했어요. 아름다운 보석들을 모을 수 있도록요. 저기 좀 봐! 저게 뭔데? 우와, 화나다. 실리야, 너 때문에 다 날아갔잖아. 잠깐, 여기 뭐가 더 있는데? 여기 바위 좀 봐봐. 난쟁이들도 처음엔 몰랐지만 그들이 찾은 건 정말로 귀한 마법의 먼지였어요. 무척이나 밝게 빛나서 난쟁이들은 그 먼지를 주머니에 가득 챙겨 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네 거, 저건 내 거. 자, 다 됐다, 다 됐다고. 자, 성으로 돌아가자. 한편 왕국 반대편에서는 앤투안 왕자가 백마인 프레고를 타고 여행 중이었어요. 왕자는 그녀의 아내 백설공주를 위한 빨간색 장미들을 꺾었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붉은 장미를 본 왕자는 말을 타고 그쪽으로 건너갔죠. 이리야, 프리고. 워.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자는 바로 앞에 있는 검은 마법의 거울은 볼 수가 없었어요. 꽃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의 손이 사라졌지만 왕자는 보이지 않는 거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왕자가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그걸 본 프레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겁이 나서 최대한 빨리 성으로 달려갔어요. 한편 검은 거울 속 어두운 숲에는 왕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게 모두 헬라의 계략이었죠. 엔투안 왕자여, 내가 너의 심장에 명령하노라. 내게 소중한 백설공주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모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지워버리도록 해.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 곧 엔투안 왕자가 깨어났는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눈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결국 백설공주를 잊어버리고 사악한 여왕 헬라만을 섬기게 된 거죠.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 사이 왕자의 말인 프레고는 최대한 빨리 달려서 성에 도착했어요. 엔투안 왕자가 없이 혼자 돌아온 말을 보고 백설공주는 왕자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왕자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안 돼! 공주에게 뭔가 떠올랐어요. 공주는 헬라 여왕의 첫 번째 마법 거울이 숨겨져 있는 성 안쪽에 가장 멀고 어두운 방으로 뛰어갔어요. 진실만을 말하는 헬라의 거울에게 엔투안 왕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왕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7 난쟁이들은 이제야 성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가 뛰어다니면서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따라 첫 번째 마법의 거울이 숨겨져 있는 지하 감옥까지 따라갔어요. 백설공주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서 있었죠. 거울아, 거울아, 황금 거울아, 제발 좀... 하지만 그 거울은 대답이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다시 물어봤죠. 거울아, 거울아, 황금 거울아, 대답 좀 해줘. 마침내 거울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찾는 왕자님은 헬라가 어두운 숲에 가두었어요. 헬라, 역시 당신의 짓일 줄 알았어. 그러자 거울에 나타났던 모습이 사라지고 갑자기 헬라 여왕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헬라 여왕을 본 7 난쟁이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서로의 눈을 가려주었죠. 너의 소중한 왕자를 구하고 싶다면 거울 속으로 들어와서 찾아보도록 해. 백설공주는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거울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어두운 숲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가지 마요. 기다려요. 저런, 벌써 늦었어요. 백설공주는 천둥이 하늘을 밝히고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 불타오르는 마법의 숲에 도착했고 어떤 무서운 생명체들이 저 멀리서 기어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7 난쟁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를 아끼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이 어두운 숲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반딧불이들이 따라와서 길을 밝혀주었어요. 정말로 다행이었죠. 하마터면 호수에 빠질 뻔했으니까요. 공주와 난쟁이들은 조심스럽게 호수 속 돌리를 깡총깡총 뛰어 가로질러 갔어요. 그때 갑자기 8개의 발을 가진 거대한 문어가 물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생명체는 난쟁이들을 한 명씩 낚아채서 앞뒤로 마구 흔들어댔죠.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안 돼. 문어가 공주를 잡으려고 하자 많은 반딧불이들이 그녀를 보호하려고 공주의 주변으로 날아왔어요. 고마워, 친구들. 정말 고마워. 제발 내 친구들도 구해줘. 더 밝게 빛나줘. 부탁해. 반딧불이들은 백설공주의 주위를 날며 더욱 강해지고 더욱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괴물 문어의 눈으로 날아갔죠. 더 밝게 해줘.
괴물 문어는 반딧불이들이 너무 성가시게 해서 난쟁이들을 놔주었고 결국 모두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괴물은 거품을 내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저희를 살리셨어요. 장난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돼요. 봐요, 저기가 헬라의 성일 거예요. 성 안에서는 헬라 여왕이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덩코브의 밧줄이 필요했죠. 칠칠치 못한 덩코브는 발을 헛디뎌서 밧줄에 엉켜버렸어요. 헬라는 밧줄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렇게 덩코브에게서 쉽게 밧줄을 풀어냈죠. 그리고 여왕은 앤턴 왕자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밧줄로 잡으라고 명령했어요. 백설공주와 7난쟁이는 마침내 궁의 안뜰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헬라에게 잡힌 앤턴 왕자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서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왕자에게 달려가서 밧줄을 풀어줬어요.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죠. 공주가 그를 만지자마자 마법의 밧줄이 백설공주의 손을 묶어버렸어요. 공주를 잡았습니다, 폐하. 그것을 본 7난쟁이가 백설공주를 구하려고 달려왔지만 바로 그때 사악한 헬라가 왕자의 바로 뒤에 나타났어요. 마침내 백설공주, 너를 잡았구나. 당신의 짓일 줄 알았어. 정말 소름 끼치네요. 당신이 왕자님께 마법을 걸었나요? 그러자 백설공주를 마법의 불로 없애버리기 위해 헬라가 다가왔어요. 마법의 불꽃은 준비되어 있었죠. 난쟁이들이 모두 겁에 질린 가운데 실리가 재빨리 왕비를 막으려고 앞으로 뛰어나갔지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작은 주머니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바로 그 광산에서 찾은 마법의 먼지가 백설공주에게 날아가 손에 닿았어요. 그러자 밧줄이 풀어졌어요. 풀어졌어. 얘들아, 광산에서 봤던 먼지가 마법을 풀었어. 봐봐. 뭐야? 그 광경을 본 백설공주는 그녀의 목걸이가 광산의 별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목걸이 뚜껑을 열어 별먼지가 앤턴 왕자에게 날아가도록 풀었죠. 그러자 정말로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났고 원래의 왕자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밧줄, 덩콩, 마법의 밧줄! 하지만 앤턴 왕자가 더 빨랐어요. 밧줄을 낚아채서 덩코브에게 던졌죠. 그랬더니 마법의 밧줄이 덩코브를 돌돌 말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걸 본 난쟁이들도 광산에서 가져온 마법의 먼지를 사악한 헬라에게 불었어요. 마법의 먼지가 여왕 주변에 있던 마법의 불꽃을 꺼버렸고 마침내 헬라가 석상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마법의 먼지들이 바람에 실려 어둠의 숲 전체로 날아갔어요. 결국 어둠의 숲은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되었죠. 숲은 다시 나뭇잎과 푸르른 잔디 그리고 꽃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헬라가 석상으로 변하자 그녀의 사악함도 드디어 끝이 났지. 만세! 그 숲에는 이제 사랑과 우정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백설공주와 왕자 그리고 7난쟁이들은 그들의 성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예전으로 돌아갔답니다. 옛날 옛적 백설공주와 앤턴 왕자님은 그들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난쟁이 에이스가 백설공주님께 왔어요. 왕자님, 공주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 환영이야. 뭐가 필요하니? 그게 저희가 모두 광산에서 궁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모두 무슨 일인가 보러 갔죠. 길고 좁은 복도를 따라서 내려가니 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뭘 본 건데? 지하 감옥이요. 그리고 지하 감옥 안에 사냥꾼이 있었어요. 어머나,
아무래도 내 생명을 구해줬던 사냥꾼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그 사악한 헬라가 지하 감옥에 가둔 게 분명해. 백설공주와 앤턴 왕자는 에이스가 말한 지하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사냥꾼을 금방 구해냈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님. 오랫동안 이곳 감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왕국의 건너편 숲의 어두운 곳에는 여전히 돌 조각상이 서 있었어요. 사악한 여왕 헬라가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덩코브는 조각상 근처 튼튼한 4개의 막대기에 지저분한 천을 씌운 텐트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덩코브는 텐트 안에서 마법의 주문책을 보며 헬라를 돌에서 풀어나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런 안 보이게 하는 마술. 젊음의 마술. 젊어져? 이거 좀 쓸만하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다. 알아냈다. 좋았어. 덩코브는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마법 지팡이처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여왕님을 구해드릴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돌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여왕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짜잔 짜잔. 갑자기 돌 조각상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헬라는 거대한 달팽이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헬라는 끈적끈적한 안테나를 세우고 덩코브에게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덩코브는 뭔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걸 알아채고는 제대로 된 마법을 찾아내기 위해 텐트로 다시 달려갔죠. 꼴배기 싫은 달팽이. 이걸 어떻게 한다. 덩코브는 마침내 다른 마법을 찾아냈고 달팽이에게 나뭇가지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엔 헬라가 거대한 개구리로 변했어요. 덩코브는 개구리 때문에 겁에 질려서 텐트로 달려갔죠.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덩코브는 여전히 막대기를 손에 들고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일곱 난장이가 일으킨 말썽을 좀 봐. 어떤 마법도 통하지가 않아. 호커스 포커스도 아니고 아브라카라카라도 아니고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멍청이 같은 일곱 난장이들. 돌덩어리 돌덩어리. 사실 덩코브가 중얼중얼거리는 말들은 또 다른 마법 주문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궁전 정원의 뒷마당에 있던 일곱 난쟁이들은 돌멩이로 변해버렸어요. 백설공주와 앤턴 왕자 그리고 사냥꾼은 깜짝 놀랐죠. 안 돼! 나의 친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난쟁이들이 마법에 걸린 것 같아. 백설공주는 헬라가 가지고 있던 마법 거울을 찾아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거울에게 물어보았죠. 거울아, 거울아, 내 말 들리니? 나의 친구들, 그들 모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나의 공주님, 난장이들에겐 덩코프의 마법이 걸린 것입니다. 여왕에게 씌인 저주를 풀려고 하는 도중에 덩코프가 난장이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넌 알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법이 풀리지? 어떻게 하면 마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냐고. 네, 백설공주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공주님께서 숲에 숨겨진 마법책에서 찢겨진 페이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백설공주는 공식 아련실에서 사냥꾼을 만났어요. 사냥꾼에게 마법책에서 찢겨진 마술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냥꾼이 일곱 난쟁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백설공주님.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제겐 큰 영광입니다. 사냥꾼은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의 임무는 잃어버린 마법 페이지를 찾아내서 난쟁이들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서 덩코브도 마법책에 잃어버린 페이지가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마도 필요한 마법에 잃어버린 페이지가 있나 보군. 어쨌든 덩코브는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바위 밑인가?
아니군. 그럼 이 구멍인가? 하지만 거기에도 마법의 페이지는 없었죠. 실은 마법의 페이지는 멀지 않은 곳, 알록달록한 소원나무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덩코브와 사냥꾼은 마법의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죠. 둘 다 동시에 그 마법의 종이를 찾아냈어요. 소원나무에 걸려있는 마법의 페이지와 둘의 거리는 아주 똑같았죠. 빨리 그곳에 닿기 위해서 경주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덩코브가 그의 짤막한 다리로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냥꾼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어요. 엄청 빠른데 저 작은 친구 가는 꼴 좀 보게. 덩코브가 정말 빨랐기 때문에 화살이 덩코브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화살 때문에 정신이 쏙 빠진 덩코브는 앞에 있던 돌멩이를 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화살은 휘잉 하고 날아가서 나뭇가지에서 그 페이지를 낚아챘죠. 아이고, 나한테 젊음의 마법을 걸었어야 했는데. 덩코브는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냥꾼은 재빨리 마법의 페이지를 낚아내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사냥꾼에게서 마법의 페이지를 받아 7 난쟁이들에게 갔어요. 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기에 내가 지금 저주를 깨는 마법을 말하노니 흩어지거라. 돌멩이가 된 난쟁이들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례차례 돌 마법이 풀리기 시작했지요. 첫째로 에이스, 그리고 실리, 샤이, 앵그리, 졸리, 큐리어스, 그리고 레이지까지. 이제 자유다. 자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님. 자유다. 당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냥꾼님. 돌멩이가 되었더니 정말 푹 짰어.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은 마법이 풀려난 것을 보고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 한번 백설공주와 7 난쟁이 그리고 왕자가 사는 평화로운 왕국에는 행복이 찾아왔답니다. 옛날 옛적 저 먼 나라에 백설공주, 앤턴 왕자 그리고 7 난쟁이가 함께 사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앤턴 왕자와 백설공주는 말을 타러 나갔고 7 난쟁이들도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숲속길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뭐예요? 바로 새하얀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많은 난쟁이 소녀였어요. 소녀는 근위병들과 키 큰 말들을 보고 놀라서 계속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헬라의 동굴 속에서 덩코브는 아직도 여왕 헬라가 다시 사람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었어요. 비비디 바비디 부. 여왕님을 되돌릴 수 있는 완벽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만약 젊은 왕자가 여왕님께 키스한다면? 덩코브는 마법의 책에서 젊음의 마법에 대한 부분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외웠죠. 수리수리 마수리, 나에게 젊음의 마법을 걸어다오. 덩코브는 아주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헬라는 깜짝 놀랐어요. 덩코브는 개구리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개구리의 저주는 풀렸어요. 네가 그런 것을 알아내는 머리를 가졌다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제 다시 못생긴 덩코브로 돌아가거라. 예, 여왕님. 하지만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하지만 여왕이 손을 한번 흔들자 덩코브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바로 그때 헬라 여왕은 동굴 바닥에 진흙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덩코브, 쉿.
움직이지 마. 누군가가 또 있어, 여기. 헬라가 진흙 발자국을 따라 동그란 책장 뒤에까지 걸어갔어요. 책장 뒤에는 새하얀 머리카락과 주근깨를 가진 난쟁이 소녀가 있었죠. 넌 누구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귀여운 주근깨 투성이 난쟁이는 숨어있던 곳에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죄송해요. 어딘가 잠잘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 난쟁이가 산다고 하는 그 오두막집을 찾아서 숲속을 걷다가 제 이름은 주근깨예요. 주근깨라. 내가 널 도와주지. 7 난쟁이는 여기엔 없어. 백설공주가 사는 성에 살고 있지. 성 안에 산다고요? 걔네들은 자기네밖에 생각하지도 못해. 네가 이렇게 위험한 숲속에서 혼자 돌아다녀도 말이야. 신경 쓰지도 않을걸? 여기 나의 수정보를 보아라. 헬라 여왕은 성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난쟁이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주근깨 투성이는 외롭고 또 혼자 버려졌다고 느끼게 되었죠. 내게 비밀을 알려주지. 네가 백설공주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 난쟁이들이 모두 네 친구가 되어줄 거야. 자, 여기 이 빗을 가지고 가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겨주렴. 그럼 너도 백설공주처럼 인기가 있게 될 거야. 그러면 너도 궁에 초대되어서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헬라 여왕은 물론 빗속에 독을 넣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헬라는 그 독빗에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이 닿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못생기고 아주 늙은 공주로 만들게 하는 마법을 걸었죠. 주근깨 소녀는 그 빗을 받아 가방에 넣었고 사악한 여왕은 주근깨 투성이 소녀를 궁으로 향하는 길로 보냈어요. 주근깨 소녀가 숲을 걷는 동안 아름다운 새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새의 아름다운 깃털 중 하나가 주근깨 소녀의 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아름다운 깃털을 머리에 꽂았죠. 이것은 마법임에 틀림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근깨 소녀의 새하얀 머리카락이 갑자기 금발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주근깨 소녀가 성으로 가고 있는데 7 난쟁이들도 일을 마치고 성으로 가기 위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난쟁이들이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주근깨 소녀를 보게 되었죠.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은 난장인데. 와, 정말 아름다워. 난쟁이들은 주근깨 소녀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만났어요. 난쟁이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자 그녀의 볼이 금세 빨갛게 물들었죠. 안녕? 우리와 함께 성으로 가지 않을래? 네, 저도 갈래요. 헬라 여왕은 이 모든 광경을 수정보를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여왕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죠. 난쟁이들은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주근깨 소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커다란 성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이런, 안녕. 새로운 친구가 여기 왔네. 난 백설공주라고 해. 넌 우리 7 난쟁이들의 새로운 친구구나. 네, 공주님. 제 이름은 주근깨 소녀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공주님. 주근깨 소녀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성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한 방을 마련할게.
정말 친절하시군요.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셨어요. 제가 가져온 빗으로 공주님 머리카락을 빗어드리고 싶어요. 주근깨 소녀는 백설공주님의 머리카락을 빗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빗에 사악한 헬라 여왕의 마법의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빗이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에 닿자 공주의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백설공주의 얼굴도 늙고 주름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님. 이제 되었군. 백설공주는 작은 수영장으로 달려가서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안 돼! 안 돼!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난쟁이들은 즉시 주근깨 소녀의 손에서 빗을 빼서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얘야, 왜 이러는 거니? 그 빗에 독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헬라란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가 백설공주님의 머리를 빗겨주라고 시켰어요. 죄송해요. 헬라! 기다려요, 잠깐만요. 공주님의 머리카락을 원래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원래대로 돌린다는 거야? 주근깨 소녀는 아름다운 깃털을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떼어내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에 꽂아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천천히 되돌아왔어요. 고마워, 주근깨 소녀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말거라. 정말로. 잘했어. 그 후로 주근깨 소녀도 행복해졌죠. 그리고 소녀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백설공주가 다시 돌아왔어. 왜 나는 한 번도 이기질 못하는 거지? I have found